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소속돼 있고 국민의힘의 압력도 느끼겠지만 결국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무섭겠지만 곧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계속 추진해서 이제 2표의 한계를 넘어서서 되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저희도 내부 논의 중인데 원내대표께서 잘 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는 원래 12월 2일까지 법정 시간을 준수해서 예산 의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의장님의 좀 더 많은 타협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지적하신 대로 원내대표께서도 입장이 명확하고 또 안 할 이유도 없고 대신에 좀 추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은 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좀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네, 대표님 CBS 허지원입니다. 앞에랑 조금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탄핵안을 매주 발의하고 표결한다고 해도 지금 긴급성을 따졌을 때 국민의힘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자체가 불성립되는데 이거를 이제 표결 자체를 성립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어떤 노력을 하실지랑 만약에 한동훈 대표랑 회담을 하신다면 좀 어떤 거를 탄핵 외에도 좀 협상을 위해서 제안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무슨 내용을 말씀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기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 외의 선택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무서움을, 역사의 무서움을 깨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협의나 협상의 노력도 하겠지만 그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해당 지역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정치적 사망이라는 사실을 곧 많이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본회의 표결 때 그 불참한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이름도 다 불러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란 수괴 범죄 대통령 윤석열의 직위를 유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까지 뺏어가면서 입법, 행정,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왕이 되고자 한 이런 엄청난 시도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의 국민 여러분께서 그 국회의원이 지금의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 즉 계엄 해제도 반대하고 탄핵도 반대하고 이런 입장을 유지하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이 무섭고 검찰 캐비넷이 무섭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가 이웃 주민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깨닫고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재명 당 대표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배석해 계십니다. 예, 먼저 이재명 당 대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12월 3일에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여당은 여러분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이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 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지수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을 앞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다든지 또는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도 말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게 우리 당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는 12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언론인들이 계신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속을 좀 말씀해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담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간 이제 헌법학자들이나 아니면 다수의 법률가들이 오전에 있었던 담화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당 차원의 좀 대응에 나서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이런 직무 정지를 위한 이런 스텝들을 밟아 가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법률가이기도 하고 공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또 국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국무총리가 어떻게 두 사람이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뷰나 이런 공식 일정 몇 가지 때문에 제가 좀 공식 입장 발표가 늦었는데 우리 김민석 대책위원장께서 이미 입장을 좀 내주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이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그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저 정말 엉처구니가 없어서 이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중한 시기에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자기 이익만 머릿속에 꽉 차지 않은 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과 절차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있는 거지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일수록. 헌법과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은 한 탄핵을 통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무슨 뭐 조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조기 운운하면서 미룹니까? 조기 퇴진의 단어에는 지금이 아니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의장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원식 의장의 제안대로 국회 지도부 그리고 여당 대표 저와 저를 포함한 여야 대표의 회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에 차지해 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대의에 맞게 공인의 자세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장이 제안하는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회담을 신속하게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다음 질문. 아까 다음 질문 하실 분? 예, 마이크 주세요. 예. 네, 조선일보 주희영 기자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의 주요 구성원이고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주요 행위는 국무총리가 부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을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했더라면 못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당 대표와 뭐 여당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국회 소수당 대표와 국정을 자신이 상의해서 수행하겠다 이런 발칙하고 해괴망측한 일을 지금 공식 발표를 했는데
심지어 마치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것처럼 의장을 방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법, 합법 여부를 떠나서 제정신인가 의심이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중요한 국면에서 국정을 논의 또는 담당하게 하는 게 타당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태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판단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하지 못하겠고 우리 야당 지도부 함께 의논하고 또 국민들의 뜻도 한번 여쭤본 후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이 왜 그러셨나? 욕심이 앞서서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동아일보 이재훈 기자입니다, 대표님. 혹시 한동훈 특검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언제쯤 추진하실 생각이신지도 같이 여쭙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당 내부에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조국 혁신당에서 이미 법안을 제출을 했던 것 같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 때가 아니다는 입장도 있고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예.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다 하시라고 하시죠. 예, 그럼. 예, 두 분 순서대로 해주세요, 순서대로.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차초루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특검법들 어떻게 좀 추진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좀 타임라인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원내대표님이 한 말씀 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개괄적으로 할까요?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또 대통령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최혜병 특검법 또는 의심되는 삼부토건 상설특검 등등이 아마 대통령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해야죠. 이거는 정무적 문제를 떠나서 상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법은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데 법의 공정성 문제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 비상계엄, 이 친위 쿠데타 사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신속하게 이 사태를 회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나락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할 겁니다. 일부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자산을 투입해서 미봉하려고 할 텐데 그 부담이 모두 나중에 할부로 되돌아올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훼손되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오래된 아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주가 조작을 대통령 부인이 했음에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힘만 있으면 주가 조작을 하고 불공정 거래를 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단죄되지 않는다. 저 시장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주요한 주가 하락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국제 경제 문제에 관한 국제 신인도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되고 그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단에서도 고민하시겠지만 특검을 계속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그 떼가지고 상설 특검을 하는 것도 한번 다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단히 하시죠.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이 전국의 주요한 이슈인데요. 하시라고요. 네. 주요한 이슈인데요. 여러 가지 전국에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주 절차를 밟아서 따박따박 탄핵과 특검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네. 탄핵이 될 때까지, 특검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매주 따박따박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내부에서 의논할 부분이긴 한데 토요일마다 어쨌든 주중에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뭐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이 탄핵 대통령 탄핵만 표결하게 되면 아예 국민의힘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의결도 계속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로. 예, 아까 다음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래요? 더 하라고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너무 이렇게 야박하신 것 같아요. 저 의총을 또 해야 되니까. 의총이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예, 하시죠. 예. 한 분, 마지막 한 분 더 하시는 걸로. 예. 네, 대표님 두 분? 오마이뉴스 세 분까지 해요, 세 분까지. 박건우 기자인데요. 모든 게 세 분 같은데.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국회의장께서 여야 회담 제안한 것 관련해서 이제 다음 탄핵안 추진 앞두고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여야 회담 날짜에 마지노선이 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랑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군 통수권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인데 향후 윤 대통령의 국지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도 동의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소위 친위 쿠데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본 건 뭔 증거가 뚜렷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몇 가지 징후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할 의사는 전혀 없고 잘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지지율은 결국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 상황을 용인할 수 없는 뭔가 잘못되면 그 잘못을 반성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는 그 경향 때문에 결국 국민을 위해서 뭔가 억압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은 요건은 두 가지인데 전쟁, 전시 또는 사변 아닙니까?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폭동 상태, 소요 상태 이런 걸 말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이뤄낸 그 위대한 저력으로 이런 소요 사태를 일으킬 리가 없죠. 결국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처럼 먼저 자극을 하고 폭력행위를 유발한 다음에 먼저 자극을 했다는 사실은 숨기고 폭력행위가 있어서 제압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즘 상태 사회에서는 SNS나 이런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불가능하죠. 숨기는 게 불가능하죠. 남아있는 것은 그래서 결국 전쟁, 국지전을 유도하고 뭐 그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죠. 그러나 충분히 그런 일도 벌일 집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국지전을 유발한 다음에 그걸 핑계로
전시 비상계엄을 할 것으로 저는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요건도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해서 제가 하도 기가 찼던 거죠. 처음에 보고 웃었던 겁니다. 의심하고. 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풍선, 그러니까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장관이. 이거는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 유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연히 그 멀쩡한 상대 국가의 그 풍선 발송지를 타격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유도해서 외환을 유치하는 거죠. 이것도 중대 범죄입니다. 이게 내란죄에 버금가는 범죄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원점 타격을 지시를 했다는데 원점 타격 방법은 미사일밖에 없죠. 아니면 공군에 의한 폭격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식한 미친 행위를 지금 자행을 한 겁니다. 다행히 합참의장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작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냥 하긴 좀 그렇고 원점 타격을 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면 북한이 반발할 것이고 그걸 핑계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야당이 너무 많이 입법을 해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서 탄핵을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이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저는 2차, 3차 비상계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무슨 증거가 뚜렷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사퇴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되는데 방법은 현재 있는 합법적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있는 정상적 법과 제도에 따른 권한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건 무력이죠. 말로 해서 안 되면 주먹을 쓴다고. 원래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안 되면 주먹을 쓴다는 것처럼 합법적 권한 행사로 안 되면 그 이상의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건 딱 군대밖에 없어요. 그건 비상계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을 할 명분은 이제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다시 하기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한미 군사 동맹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고 군대를 운영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감수하고도 지금 일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상황은 더 어렵고 그런 필요성은 더 커졌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시 이 일을 벌일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무슨 권한을 여당에게 맡기고 총리에게 맡기고 하지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이 가장 중요한 권력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권한을 맡긴다고 말해놓고 자신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맡겼으면 물어봐야죠. 저 한동훈 대표 이거 저기 이상민 장관 사표 수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 총리님 이거 해도 될까요? 맡겼는데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또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군 통수권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서 직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손 드신 분이 두 분 더 계시던데. 예, 두 분 더 계시니까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MBN 표선우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꼭 통과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가결까지는 200표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힘에서는 여전히 탄핵의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탈표 전략 어떻게 세우실지 궁금하고요. 한덕수 총리가 오늘 그 민주당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는데 허영 의원님 말 따르면 여당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요. 이럴 경우에 민주당 계획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김건희 특검은 처음에는 0표, 두 번째는 4표, 세 번째는 6표, 이제 2표 남았습니다.